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익산시의회 중앙동 수해특위 회의에서 익산시가 수해에 대한 업체 책임이 크다며 선 보상 후 구상권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필요한 물증은 없고 추정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백제 역사의 중심지인 금마 고도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마 동고도리 일대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133억 원이 투입돼 생활형 사회간접 자본 시설과 주민공동체 기반 시설이 확충됩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잦은 비가 내리면서 이삭이 말라 죽는 이삭도열병이 번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평년보다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달 27일 익산시의회 중앙동 수해특위의 8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익산시 하수도 과장은 중앙동 수해에 대한 업체 책임이 크다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에 필요한 물증은 없다고 밝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익산 중앙동 수해특위에서 장경호 익산시 의원과 권수원 익산시 하수도 과장이 주고받은 질의와 답변. 그러니까 나온 것이 없는데 100%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정을 지금 그렇게 물증은 없대. 물증은 없지만 네, 100% 업체의 잘못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다면 익산시가 공사업체에 청구할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 손해사정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상가 223건, 주택 54건, 차량 26건의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예비비 또는 추경 예산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액을 지급한 후 업체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증이 없으면 업체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고 소송 전에서도 패배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익산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익산시가 1차 침수가 오수바지 막힘이 원인이었다는 입장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사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2차 피해를 나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도 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그 피해라고 저는 보는데. 한편 취재 과정에서 하수도 과장은 질의 답변 때의 발언이 수해 원인과 책임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보상 금액의 100%를 업체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수해 책임 소재를 묻는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신빙성 있게 증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익산시나 하수도과에서 공사업체에 잘못이 있음을 심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100% 부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중앙동 수해 피해에 대해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힌 익산시. 하지만 업체의 책임을 물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5만 톤급 저반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새만금 신항에 5만 톤급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새만금 신항 저반시설 1단계 축조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부두 개장을 목표로 오는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현장 설명회와 7월 설계 심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저반시설 축조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2,416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잡화부두 2선석과 접속 호환, 관련 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관광 명소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발계획과 재무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컨소시엄은 2025년까지 89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1,322제곱미터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 호텔과 테마파크,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글램핑장 등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농업 현안으로 14건이 추려졌습니다. 익산 농업회의소에 따르면 익산시와 논의를 거쳐 농촌 지역 기초생활 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지원 확대, 농촌 인력 문제 해소 방안 마련, 벼도열병 방제 대책, 신규 농업인 임대 농장 조성 등 14개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농업회의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1,900억 원가량을 지급해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지급 규모가 세 번째로 컸습니다. 한편 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든 시민 또는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도는 전라북도와 경기도, 울산시 등 3곳뿐입니다. 군산시가 문화재청이 공모한 문화재 활용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이 사업 선정으로 문화재 야행 사업과 ICT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0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 문화 재활용 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문화재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세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9,202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310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해 말 28만 2,582명에서 올 들어 9개월 동안 3,380명이 줄었습니다. 익산 백제 역사의 중심지인 금마 고도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마 동고도리 일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33억 원이 투입돼 생활형 사회 간접 자본 시설과 주민 공동체 기반이 확충되는데요. 금마가 고도 지역으로 묶여 개발 제약을 받았던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일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마 동고도리 일대 16만 제곱미터에 걸쳐 내년부터 2025년까지 133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마 동고도리에는 앞으로 사회 간접시설이 확충됩니다. 54억 원 규모의 서동 거실을 포함해 선화다실과 금마 공감터, 금리단길, 생태 주차장 등이 만들어집니다. 또 주민 공동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동고동락 동행사업 추진, 금마상권 개선, 도시재생대학 등이 운영됩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마을 축제와 고도 프리마켓, 지역 꽃차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금마 동고도리 일원에 약 앞으로 4년 동안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체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금마 고도 지역은 백제 역사 중심지로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14개 연계 사업을 접목할 방침입니다. 백제 한옥 정통 문화체험마을과 세계 유산길, 세계 유산탐방 거점센터 등을 만들어 금마 고도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4대 고도 명성에 걸맞는 지역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백제 역사 지구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재생 대상지가 되면서 생활 SOC를 확충하고 주민 공동체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된 금마 고도 지역.
전국 4대 고도다운 관광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제조업 일자리 매칭 위크를 열어 모두 85명 채용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군산 A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매칭 위크에서 10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12일에는 주식회사 코츠, 우일 오토텍, 수연 전장이 참여해 품질 관리직과 생산직 등을 포함해 16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13일에는 MC 후디스, 한산케미칼, 채움 등 6개사가 중장년 우대 채용으로 50여 명의 생산직 채용을 진행합니다. 성일하이텍도 매칭 위크 기간 내 채용 면접을 진행해 모두 27명의 관리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내 제조업체 올해 4분기 경기 전망이 상승 곡선을 그릴 걸로 전망됩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10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실사지수가 기준인 100 이상인 106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 전망치를 보면 섬유 의복 지수가 140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화학 135, 음식료 10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견기업을 포함한 도내 대기업의 BSI는 118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지역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노사는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전 5시 30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이어진 협상에서 익산과 군산, 무주, 진안, 장수는 합의가 이루어져 버스가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자체마다 CCTV 설치가 늘고 있지만 정작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된 CCTV는 15,559대입니다. 반면 CCTV 운영 인력은 207명으로 1인당 75대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1인당 적정 관리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1인당 44대를 관리하면서 적정 관리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내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 지정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실버존은 46곳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군산은 11곳, 익산은 3곳입니다. 한편 스쿨존 1000여 곳에 비해 실버존은 턱없이 부족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벼 수확을 앞두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잦은 비가 내리면서 말라 죽는 이삭 도열병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평년보다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 수확을 앞둔 군산 대하면의 들녘. 노랗게 익어가야 할 이삭마다 하얗게 변한 마른 쭉정이가 대부분입니다. 나달을 지탱해주는 곱게 뻗은 벼줄기에 검은색 무늬가 선명합니다. 한눈에 봐도 병든 모습인데 벼를 말라 죽게 하는 이른바 이삭 도열병이 덮친 겁니다. 수확을 시작해야 하는 지난 14일 이후 25일 동안 닷새만 빼고 매일 비가 내리면서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삭도열병 약을 쳐도 잦은 비에 씻겨 내려가면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군산시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결과 벼 재배 면적 11,390헥타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피해율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30% 이상 날 것 같은데 어떻게를 듣든지 간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온 피해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보고 있지만서도 우리
동민들 입장에서는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고요. 군산의 벼 재배 면적 대부분이 신동진 쌀일 정도로 한 품종이 오랜 기간 넓게 분포돼 있다 보니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삭도열병이 한 달 새 급속히 퍼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면적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삭도열병과 깨시무늬병 정도는 저희가 자연 범주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 부분도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범위를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거는 추수하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피해 면적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농민들한테 큰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정부가 나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특이강우로 발생된 근본 이삭도열병이 발생은 농민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 농식품부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도열병균의 생리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업. 1년 농사를 망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8일째 요일별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목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 수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451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사망자는 16명이 늘어 2,497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 대체 연휴를 감안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익산과 군산, 전주, 완주 혁신도시 등은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4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전주 27명을 비롯해 익산 9명, 남원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와 용인과 수원, 진주 확진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547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2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등록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도내 전체 완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17%를 기록한 가운데 등록 외국인은 22.3%에 불과합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현황 파악이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은 14%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전 예약 없이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달 18일부터 미접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또는 보유 백신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18살 A군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 50분쯤 김제시 한 천변에서 학교 후배인 17살 B군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군의 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비구는 얼굴이 함몰되고 꼬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자택에서 65cm 길이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북도가 1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 기술보증기금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았던 도내 벤처기업은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사업성 평가를 받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3.78%의 고정금리 중 전북도가 대출이자의 3.18%를 지원해 기업은 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가 융자 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방축도 출렁다리가 오는 15일 정식 개통합니다. 방축도 출렁다리는 방축도와 광대도를 잇는 83m 길이의 인도교입니다. 군산시는 방축도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의 관광객 유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9회를 맞이하는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오늘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군산 시민회장 수상자로 선정된 5명에 대해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군산시 발전에 기여한 읍면동별로 선정된 모범시민 27명에 대해서도 시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랜선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줌을 활용해 100가정 360명이 함께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익산시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달 5일부터 1339와 지자체 예방접종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10도 이상의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4도, 최고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8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